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구니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이것, 컴퓨터를 하면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것, 바로 바탕화면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바탕화면을 오늘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볼 바탕화면은 바로 이놈입니다. 벌써 어려워 보인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블렌더를 켰다 생각하고 아주 투머치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블렌더를 켜볼까요? 처음에는 켜져라. 자, 처음에 블렌더를 켰을 때는 이 기본 큐브랑 카메라랑 조명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다 지우고 아주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줄게요. 오늘 만들 바탕화면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자, 만들게 될 물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바닥면과 벽면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큐브를 올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글씨를 벽에다가 걸어주기만 하면 오늘 배경화면 만들기는 끝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바탕면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바탕면을 만드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Shift A를 누르면은 이렇게 Add 창이 뜨고요. 요 Shift A 단축키 말고도 여기 위에 Add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Shift A를 사용할게요. Shift A를 누르고 여기 Add에서 메쉬를 가신 다음에 우리는 평평한 면을 만들 거니까 여기 플레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 조작하는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 휠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휠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바닥면과 벽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두 면이 만나는 부분이 살짝 곡면이 지어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을 들어가게 만드는 게 오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면을 선택하고 여기 왼쪽에서 스케일 툴, 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X축으로 쭉 늘려줄게요. 일단은 쭉 많이 늘려주고 XY축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똑같이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이고요. 저희가 굳이 X축으로 늘린 이유는 이 블렌더에서는 화면의 정면을 기준할 때 X축이 가로로 늘어나는 방향을 프론트 뷰,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면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따가 정면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해보시면서 아, 이래서 정면 보는 방법을 따로 이렇게 블렌더에서 만들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바닥면은 다 만들었고 우리가 예시랑 동일하게 여기다가 큐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큐브를 만들고 글씨를 여기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 카메라가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아주 커다란 조명이 이렇게 마치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1번 바닥면은 이미 만들었고 두 번째 큐브를 만들 거고 세 번째로 글씨를 벽에다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명을 설치하면은 오늘 과정은 끝나겠죠. 자, 일단 노트를 지워주고 다시 셀렉트 키를 누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벽을 세워줄 건데요. 벽 세우는 방법은 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모드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때 에딧 모드로 넘기는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면 쉽게 넘길 수가 있고요. 저희는 뒤에 벽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면 선택이 아니라 두 번째 선 선택으로 바꿔서 여기 선만 선택이 되도록 합니다. 이 선 선택 모드는 키보드에서 1, 2, 3 숫자키 중에 2번을 누르면은 선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벽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돌출을 시켜야겠죠.
여기 선을 선택이 되었으면은 여기 왼쪽에 돌출 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가 나오고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만 딱 뽑고 싶으니까 여기 노멀에서 XYZ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XY 축을 나타내는 각각의 색깔들이 나오고 여기서 Z축을 의미하는 요 파란색을 당겨주면 이렇게 파란색을 당겨주면은 Z축으로만 벽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 취소를 하고 한 번에 쭉 높게 벽을 올려줄게요. 이번에는 요 툴바를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이 툴바보다는 단축키가 훨씬 편합니다. 다시 요 셀렉 모드로 넘어가서 여기 벽을 세울 선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요 익스트루드의 단축키인 E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 키 E를 누르면은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Z축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G축으로만 올리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키보드 Z를 누르면은 이렇게 Z 방향으로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클릭을 하면 끝. 자, 이렇게 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바닥면과 벽이 만나는 여기 경계면을 둥글게 말아줄 건데요. 이 말아주는 기능은 베벨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도 왼쪽에서 툴바를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서 툴바 중에서 여기 베벨이라는 툴바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와 비슷하게 노란색 점이 나오는데요. 이 점을 잡아당기면은 보시는 것처럼 직각이던 경계면이 이렇게 둥글게 말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둥글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여기 둥근 표현 자체는 여기 왼쪽 아래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베벨에 대한 옵션이 나옵니다. 현재 세그먼트가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둥글게가 하나밖에 설정이 되지 않은 거고요. 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늘려보시면은 경계면이 조금 더 세밀하게 둥그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자, 요번엔 툴바 말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셀렉 모드를 넘어가서 여기 경계면을 선택한 다음에 요번에는 단축키 컨트롤 B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당기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베벨이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단축키의 장점은 마우스 휠키를 올리면은 세그먼트가 알아서 늘어나고 마우스 휠키를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세그먼트를 하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대략적으로 한 8개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포인트가 요 베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쁜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로 베벨을 설정할게요.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면 딱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된 베벨을 가보시면은 사실 둥글다고 해서 만들었지만 약간 각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딧 모드 말고 오브젝트로 나가줄게요. 보시면은 둥글지만 둥글지 않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이 물체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쉐이드 스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를 누르면 자, 그 각져 있던 면들이 스무스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풀고 싶다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플랫을 눌러주면 다시 해제가 되고 다시 스무스를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일단 오늘 만들어야 되는 3가지 물체 중에서 배경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아주 쉬운 기본 네모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줄 건데요. 네모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Shift A를 누르고 Add에서 메쉬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큐브가 있습니다. 이 큐브를 딱 눌러주면 중간에 큐브가 생성이 됐죠. 큐브를 누르고 단축키 S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큐브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큐브를 쉽게 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ESC 키 밑에 물결 무늬를 눌러주면 이렇게 뷰파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한 프론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이 가로로 와이드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파란색 Z축이 위아래로 쭉 선이 가져 있죠. 이렇게 하면 큐브 높이 조절하기가 아주 쉬워지겠죠. 자, 큐브를 누르고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왼쪽에 Move 2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높이만 딱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여기 바닥면이 여기 빨간색이니까 바닥면에서 살짝 띄워지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제 높이를 맞췄으니까 큐브를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큐브를 쉽게 세팅하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뷰 파일을 띄운 다음에 이번에는 탑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높이는 변하지 않고 딱 이 X축과 Y축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론트에서 높이를 잡아주고 탑뷰로 가서 위치를 잡아주면 된다는 거겠죠. 글씨가 대략 이 정도로 들어갈 거니까 큐브를 한 요 정도에다 배치를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 예시랑 느낌이 좀 비슷해지겠죠. 보시면은 느낌 비슷합니다. 자, 벌써 요 세 가지 물체 중에서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참 쉽죠? 그럼 빠르게 나머지 글씨를 만들어 볼게요. 글씨를 생성하는 방법은 큐브랑 동일합니다. Shift A를 눌러서 Add에서 요번엔 메쉬가 아니라 텍스트를 눌러줍니다. 텍스트를 누르면 중간에 텍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블렌더에서는 에딧 모드로 넘어가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딧 모드를 눌러도 되고 단축키 탭을 눌러도 됩니다. 자, 오늘의 메인 작업이니까 아주 신중하게 문구를 써봅시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저는 애국심을 담아서 코리아 블렌더라고 적을게요. 블렌더. 여러분들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본인 노트북이시면은 본인의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겠죠? 글씨를 다 쓰셨으면은 다시 탭키를 눌러서 나가시고, 글씨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S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스케일을 바꿔줍니다. 예시를 보면 큐브보다 한 요 정도 큰 게 괜찮네요. 요 정도? 자, 지금 보시면은 글씨가 바닥면에 붙어 있는데요. 이 글씨를 회전시켜서 여기 벽에다가 걸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글씨를 회전하는 방법은 글씨를 누르고 왼쪽에 로테이션 2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X축은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빨간색을 누르면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회전할 때마다 여기 왼쪽 상단에 회전 각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90도로 해야 되니까 적당히 90도를 해야 되는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툴을 잘 안 쓰고요. 사실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단축키를 쓰는 방법은 일단 다시 셀렉트 툴을 누르고 왜 서있냐? 자, 단축키를 쓰는 방법은 글씨를 누르고 요번엔 로테이션에 R을 눌러줍니다. 키보드 R을 누르면 이렇게 로테이션 회전을 하는데요. 요번엔 X축으로 회전을 해야 하니까 키보드에서 X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으로 얘가 까딱까딱 움직이고, 그리고 90도니까 키보드에서 9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90이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끝. 자, 딱 90도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체를 누르고 R을 누르고 X축으로 회전, 키보드 90, 엔터. 자,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단축키가 익숙해지면은 이 블렌더 자체가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이제 폰트를 벽에다가 걸어 볼 건데요. 폰트를 벽에 걸기 전에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폰트의 두께감이 살짝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니 현재 저희가 만든 폰트는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두께를 만드는 방법은 이 폰트를 누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A라고 생긴 여기 폰트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오메트리가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에서 돌출을 의미하는 익스트루드 값을 이렇게 변경하시면 글씨가 돌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 대략적으로 한 0.8? 너무 많네. 0.08.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출하는 거는 맞췄는데요. 우리가 요 정자 글씨체를 바탕화면에 놓으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글씨체를 한번 바꿔봅시다. 글씨체를 바꾸는 방법은 요 지오메트리 바로 아래에 폰트가 있는데요. 이 폰트를 누르고 요 레귤러에서 글씨체를 바꾸시면 돼요. 뭐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 폴더 모형을 누르면은 요렇게 그 사용자분들께서 설치하신 글씨체가 여기에 모두 나와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글씨체는 비발디체입니다. 이 비발디체가 아무래도 화려하다 보니까 바탕화면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주 제격이에요. 하지만 저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야 하니까 상용적인 글씨체를 사용을 할게요.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글씨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필기체가 없네요. 일단 G마켓 글씨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글씨의 선이 얇다, 그럴 때 이 글씨를 두껍게 하는 방법은 여기 지오메트리에서 아까 익스트루드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베벨을 설정하시면은 베벨이 아까 둥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베벨의 뎁스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글씨가 둥글둥글하면서 뭔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글씨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글씨를 벽에다 걸어 볼 건데요. 거는 방법은 아시겠죠? 탑뷰로 가서 G키를 눌러서 이동을 시키고 조금 확대해서 미세하게 컨트롤 해주고 그리고 프론트로 가서 높이를 맞춰줍니다. 요런 느낌이 나게 하시면 되겠네요. 뭐 나중에 카메라 세팅을 하고 이 글씨체를 다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략적인 위치만 좀 잡아줍니다. 벌써 3가지 물체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여기다가 조명만 설치하면은 끝나요. 자, 끝까지 화이팅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